제 이름은 문혜민이고요. 반영구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샵에 따라서 30에서 50%의 커미션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자매가 4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을 다 저한테 보내셨어요. 감사하게도. 집중력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 때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채널 캐나다 인터뷰룸의 혜지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뷰티 스튜디오에서 반영구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근무하고 계신 문혜인님을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 이름은 문혜민이고요. 캐나다에 있는 뷰티 스튜디오에서 반영구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캐나다 오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같이 이민 오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시민권자신 거예요? 네, 시민권자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지금 뷰티 아티스트로 계속 근무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 때는 경제학과 공부를 했는데 평상시에 워낙 뷰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업무가 반영구 메이크업 아티스트?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영구 메이크업은 이제 타투, 미용 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왜 엄마들이 하셨던 영구 화장 아시죠? 예. 근데 그것처럼 이렇게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유지 기간이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라서 반영구적인 메이크업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하시는 곳도 여기 토론토에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일하는 데는 이제 토론토에 위치한 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친구가 처음에 반영구 스튜디오를 오픈을 해서 그냥 틈틈이 일을 도와주러 갔다가 비즈니스가 점점 번창하는 바람에 저도 이 직업의 포텐셜을 좀 보고 나도 배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기술을 배우고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예 이 분야에 모르셨던 분은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반영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을 배우시고 충분한 그런 실습 기간을 끝내시면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직까지 캐나다에서는 정부에서 발행되는 그런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배우신 교육 기간을 통해서 수료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그런 교육기관이 많아요? 이제는 좀 많이 생겨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이 일을 처음 배웠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씩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걸 따고 나면은 개인 샵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보통은 이제 개인 비즈니스로 많이 오픈을 하시고요. 샵인샵이나 아니면 홈 비즈니스로도 많이 창업을 하십니다.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떻게 찾아요? 보통은 구글을 통해서도 많이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소셜 미디어에 통해서 이제 본인이 배우고 싶은 그런 아티스트를 찾아서 배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샵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보통 이제 기술을 전수받는 형태가 되나 봐요? 네,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아카데미로 정식으로 셋업이 된 그런 스튜디오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캐나다에서는 자격증이라는 그런 법적으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제약이 없어서 네. 보통 이제 프라이빗 스튜디오에서 배우신 곳을 통해서 수료증 서티피켓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스튜디오 받고 나서 처음 이제 아티스트 출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 이제 시술할 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도 되고 원래 이제 바늘로 피부를 조금 이제 커팅을 하면 피가 이제 송글송글 나야 되는데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무서워서 이제 깊게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시술 시간은 2배 이상 걸리고 손은 손대로 떨리고 식은땀 엄청 흘리면서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러면은 일하신 지 몇 년 차 되신 거죠? 지금 일한 지는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4년 정도 근무하셨으면은 뭔가 업무 일과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는 100% 예약제이기 때문에 그날 업무는 예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예약하신 클라이언트가 오시면 먼저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스타일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마취 작업을 끝내요. 마취 크림을 발라놓고 조금 기다린 다음에 그다음에 디자인을 그리고요. 클라이언트와 다시 한번 디자인 컨펌을 한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타투 작업을 하는 게 이제 기본 루틴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 클라이언트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3명 정도까지 받고요. 2명만 해도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네,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3명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업무 일과 외에 다른 업무도 있어요? 고객을 맞이하는 거 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하는 샵에서는 아카데미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은 이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모아서 트레이닝하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시네요? 네. 직업에 대한 매력이 되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 하실 것 같아요. 이 직업의 매력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직업은 아무래도 이제 짜여진 스케줄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할 수 있는 그런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일한다는 그런 자유로움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시술 외에도 또 누군가를 내가 가진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로서의 포텐셜이 있다는 게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도 하시고 직접 고객 응대도 하시니까 버시는 것도 조금 있어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샵에 따라서 30에서 50%의 커미션을 받고 있고요. 대신해서 이 시술 가격 같은 경우는 경력과 또 시술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시술당 200불에서 300불 평균적으로 받고요. 한 건당요? 네, 시술당. 받는 거기서 이제 커미션으로 나누게 되고요. 예, 그리고 경력자 같은 경우는 300불에서 많게는 한 700불 정도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반영구 비용이 좀 높은 것 같아요. 2배 이상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기술직이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알아주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혹시 팁도 받으시나요? 네, 저희는 팁을 받는 직업이고요. 보통은 이제 10%에서 30% 정도 팁을 손님이 주고 가시고, 네, 잘하면 더 많이 받겠죠. 그쵸, 만족스러우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고객 응대를 하고 하니까 좋았던 일도 되게 많고 힘들었던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일하면서 있었던 기억에 남는 좋은 일은 어떤 게 있나요? 좋은 일은 아무래도 이 일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빨리 실증을 느끼는 편인데, 사람 얼굴 생김새와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과 이런 테크닉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또 재미도 있고, 또 손님이 결과를 보고 만족을 하셨을 때 좀 보람되기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손님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랑 시술을 하시고 다행히 되게 만족을 하셔서, 근데 이분이 자매가 4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을 다 저한테 보내셨어요. 감사하게도. 네, 그랬을 때 뭔가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걸 컨펌 받는 것 같아서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또 힘들었던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사람 얼굴에 뭔가를 이제 반영구적으로 새긴다는 게 저희는 이제 실수를 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좀 컸고요. 그리고 한 자세로 또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 때가 있고요. 또 가끔씩 되게 까다로운 손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예약을 하고 오셨는데 본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스페셜한 거울을 들고 오셨어요. 저희 샵에도 크고 작은 다양한 거울들이 10개 넘게 있어요. 근데 본인이 들고 오신 거울과 저희 샵에 있는 거울을 함께 여러 각도로 맞춰보셔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보통은 디자인하는데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이면 끝나는데 이분은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디자인만 하는데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중이 좀 필요한 직업이니까 가져야 되는 성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의. 네. 어떤 분들한테 이 직업을 추천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하는 일은 굉장히 섬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꼼꼼하신 분들, 또 차분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적성에 좀 맞으실 것 같고요. 반면에 또 바늘로 피부를 또 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담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기존에 이제 반영구 하시던 분들도 캐나다 오려고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캐나다 오기 전에 배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여기 스타일하고 한국 스타일이 조금 다른데 네. 한국에서 배워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배워 오시는 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이라는 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또 내 것으로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한국에서 배우는 게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하는 스타일이랑 여기서 메이크업 스타일이 사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워낙 자연스러운 거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스타일 면에서는 한국에서 배워 오셔도 여기서 한 번 더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한 번 더 여기 스타일에 맞춰서 배우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커리어를 위해서는.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료증 같은 경우에서도 한국에서 받은 수료증은 여기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트레이닝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업무 만족스러우세요? 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로서 일하는 게 더 만족스러워 아니면 에듀케이터가 더 좋아요? 둘 다가 더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가지 일은 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서 시술하다가 힘들면 또 가르쳤다가 가르치는 게 힘들면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캐나다 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많이 보시는데 뭔가 그분들에게 해줄 조언 있으실까요? 만약에 영어를 꼭 유창하게 못하시더라도 이런 기술직이나 아니면 뷰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캐나다에서 일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K-뷰티가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캐나다로 오시는 것을 고려 중이시다면 이제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손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디랭귀지나 일하면서 쓰는 그런 영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셔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캐나다 뷰티 스튜디오에서 반영구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근무하고 계신 문혜민님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